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대한 속보들 많이 보셨죠? 김정은이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자세한 소식은 데일리 디펜스로 만들어서 심층 분석으로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고요. 지금은 속보 그리고 간단한 정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대한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양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양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 전용 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수술을 받고 인근 향산 특각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수술은 평양 김한유 병원의 담당 의사가 직접 집도했고 조선적십자 종합병원, 평양의학대학 병원 소속 1호 담당 의사들이 모두 불려가서 입원 시술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집도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을 19일 모두 평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현재 특각에는 친위대 30여 명과 평양 1호위국 경위대원들이 철통 경호를 하며 김정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5일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변 이상설이 제기돼 왔는데요. 북한 측 내부 소식통은 김정은은 회복 중이라고 밝혔지만 CNN은 오늘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이 수술 후에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해서 그의 생명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평소 술과 담배를 즐겨하고 극심한 비만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아왔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같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사했다는 점입니다.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독재자의 생사 여부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 김정은이 지금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떤 그 질병에 의해서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공격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12일 날 지금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12일 날 김정은은 그 항공, 반항공 습격기 연대 가서 이 수호 25 전투기를 가지고 지상 타격하고 하는 그 훈련을 참관하고 현장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일 날 수술을 받은 게 맞다면 또 그 습격기 연대에 간 것이 12일이 맞다면 그 습격기 연대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심장에 그 이상이 생긴 것을 알고 바로 매양산으로 간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습격기 연대가 제가 알기로는 이 평양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양산까지 김정은 같은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승용차를 타고 가진 않았을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주 신속하게 이동했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 의사들도 와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심혈관계, 즉 심근경색 쪽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게 이제 상태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우리 주변에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수술 후에 사망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회복하는데 완전히 신체가 회복이 안 된 분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일이 죽기 전에 굉장히 이제 거동이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일성, 김정일 전부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보다 훨씬 더 뚱뚱합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계 질환,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저희 후배인 현재 내과 의사를 하고 있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심혈관계, 즉 심장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협심증, 그래서 이제 이 혈관이 좁아져서 이 펌프질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통증이 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지속이 되고 이런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심근 이 혈관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럼 펌프질 안 되니까 나중에 근육 지역에 괴사가 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것이 심근경색이다라는 것인데 피가 완전히 막힌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 뭐 여기 1호 의사들, 뭐 대단한 의사들 뭐 북한에 포진시켜 놨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혈관을 뭔가를 집어넣어서 벌린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피가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북한에 그러한 의료 시설이 있는지 뭐 저는 있다고 봐요. 있는지 또는 그것을 신속하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못 들어주고 한다면 생명을 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이제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런 원인들은 주로 고혈압, 당뇨, 비만, 그 중에서도 복부 비만,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또 통풍 이런 거 오는데, 김정은이 통풍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통풍은 술,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통풍에 걸리죠. 그런데 뭐 김정은 술 엄청 좋아하고 담배 엄청 많이 피고, 담배 많이 피는 사람 고지혈증, 고혈압 있죠. 거기다가 이제 술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당뇨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심근경색,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 있다라고 의심되는 그런 증상들을 김정은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이런 급성 심근경색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대단히 뭐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언제 올 것인가? 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지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때, 특히 김일성 사망했을 때 정말로 심근경색으로 죽었을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김정일 사망할 때 뭐 용천역에 폭파 사고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김정일도 정말로 이 질병에 의한 질병사를 했을까?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로 김정은도 그냥 심근경색으로 이러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 한번 제가 정리해서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로 여러분들께 실증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김씨 3부자 사망 정말 질병일까? 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돈이 정말 많이 급하긴 한가 봅니다. 북한이 해외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31개 분야의 투자 사업을 공고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외 무역 홍보 사이트 조선의 무역에 31개에 달하는 투자처를 소개하고 북한에 대한 외자 유치를 선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21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대외 무역 홍보 사이트인 조선의 무역에 총 5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투자 사업을 소개하며 투자 절차와 사업 진행 계획, 수익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지했는데요. 해외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며 적극적인 판촉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투자 유치 사업에 나선 것은 장기화된 대북 제재로 정권 차원에서는 더 이상 산업 현대화에 투자할 돈이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을 갈취하자니 이미 주민 분노가 임계치에 도달해 더 이상은 주민 갈취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산업시설 개선과 관광산업 개발 등 두 가지 대분류에서 31개 소분류 투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산업시설 개선은 말 그대로 타이어와 버스, 펌프, 통조림 공장 현대화를 위한 투자고, 관광산업 개발은 원산에 신축 중인 60층짜리 호텔, 현재 400명 수용 규모의 송도원 호텔을 1000명 규모의 5성급 호텔로 개조하는 사업 투자 등이 핵심 사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신뢰도입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영국과 덴마크 등 여러 나라에서 수억 달러를 빌려놓고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는 세계 최하위 신용도의 나라인데요. 여기에 더해 대북 투자를 하면 국제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자산 몰수 조치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투자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북한이 원산에다가 어마어마한 리조트, 카지노 짓고 있죠. 이게 이제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손님들 지금 갈 수 없죠. 왜냐,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도 갈 수 없고, 또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수가 있죠. 미국이 허락을 안 하니까요. 미국이 왜 허락 안 하냐? 그 미국 마음이죠. 왜냐? 북한에 투자하는 나라하고는 미국과 금융거래를 안 하겠다. 이건 미국 마음이죠. 그래서 미국이 뭔데? 라고 반론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긴 뭡니까?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거죠. 왜 마음에 안 드냐?
국제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럼 유엔 체제에서 하지 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냐? 중국과 러시아가 자꾸 딴지를 놓기 때문에 미국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재 상황 때문에 김정은이 5억 달러의 이런 외자 유치를 위해서 말을 던졌는데 이 과연 투자가 될까? 그래서 5억 달러 뭐 한 5천억 원, 6천억 원 되지 않겠습니까? 이 6천억 원을 벌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투자처를 홍보하는 그동안의 북한으로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북한의 재정이 완전히 고갈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북한이 인건비 들지 않는 나라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지으려고 하면은 자재비는 들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이 천연 제품 외에 인공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공 제품들 또 여기 호텔을 5성급 호텔 이런 거 지으려고 하면은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인테리어 자재로 됩니까? 안 되죠. 해외에서 수입한 고급 자재들 갖다 붙여야 되죠. 그런 거 하려면은 해외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수입도 막혔고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손님은 오지 않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망하죠. 북한이 딱 그 꼴입니다. 그래서 6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굴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나라 북한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앞서 첫 번째 소식에서 보여드렸듯이 김정은이 심근경색으로 지금 중태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일 또는 심근경색이 아니고 다른 외부 요인 즉 반대자들에 대한 의한 제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그런 공격을 받아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북한에 있는데 우리가 북한 급변 사태 다시 한번 지금 점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 정부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정책 마련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역시 북한의 이건 이제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대대적인 대포병 전력 강화로 2010년대 이후에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평가되어 온 서울 불바다가 다시 현실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포병 무기 체계는 물론 전술까지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포병의 사격 후에 신속 진지 변환, 이른바 슈덴 스쿠트로 불리는 포병 전술 숙달에 집중하고 있다는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 보고서가 어제 발간됐습니다. 카이다, 즉 한국국방연구원은 어제 발간된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양상 분석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향후 전투 수행 방식을 정밀 포격, 신속 포격 전술로 바꿔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밀 포격, 신속 포격 전술이란 북한이 기존의 포병 전력을 포신 포병에서 위력과 사정거리, 정밀도가 크게 개선된 로켓 포병 위주로 바꾸고 이 로켓 포병으로 하여금 치고 빠지는 식의 전술을 구사하게 하여 우리 군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기존에는 북한이 포를 쏘면 우리 군이 포탄의 궤적을 추적해 발사 원점을 산출하고 그곳에 포탄을 퍼붓는 대포병 작전으로 북한이 지속적인 포격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군의 반격탄이 도달하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포병의 생존성과 지속 사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한국군 대포병전 수행 체계는 완전히 무력화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군의 대포병 수행 체계를 기존의 대응 사격 개념에서 예방적 선제 타격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선제 공격하냐? 살려면 해야죠. 지금 북한은 보시다시피 이런 아주 오래된 자주포들, 이런 자주포들은 한 번 쏘고 이탈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것을 재방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 전자식으로 컴퓨터로 제어되는 그런 사격 통제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수동으로 이제 전부 재원을 산출하고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립니다. 빠지는데도 오래 걸리고 다시 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치고 빠지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K9 자주포나 K55A1 자주포는 그야말로 뭐 30초도 되기 전에 치고 그리고 바로 그냥 10초도 되기 전에 빠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포신으로 된 이 포병을 현대화하는 데는 너무나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수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로켓 포병으로 바꿨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구경 조종 방사포, 초대구경 방사포, 300mm 방사포, 이런 최신 그 로켓 장비들, 북한은 방사포라고 하는데 그 로켓 장비들 가지고 우리를 정밀 타격하고, 그리고 이제 전부 자주포니까 신속하게 그냥 이탈해버리고 다시 모처에서 재장전하고 또 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군은 대포병 사격이라고 해서 포병 사격 원점을 대포병을 레이더로 딱 보고 있다가 정점을 딱 찍으면은 입사각, 반사각 딱 계산해서, 아, 지금 여기가 정점이고 각도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저기 입사각, 반사각 계산해 봤을 때 이 지점이 사격 원점이구나. 즉, 저 지점에 북한 포병들의 포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포병이 이 지역을 향해서 대포병 사격을 날려버려서 2탄을 못 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우리 대포병전인데 그걸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왜냐? 쏘고 그냥 바로 가버리니까. 슈덴 스쿠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북한의 포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먼저 때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국방 전략, 군사 전략 대대적으로 수정해서 먼저 때리는 선제 타격 개념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 자세히 또 분석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